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 맥밀런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어김없이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입니다. 경제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부동산은 어떻게 될 거냐? 경제가 안 좋아질 건데 부동산 사야 되냐?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가 좀 한 2%, 1%대 경제 성장률로 좀 고착화되어 있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의 사태로 촉발돼서 정치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1300원대에서 지금 거의 1500원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 환율이 원화가 약세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부분에서 시국의 불안정함, 그리고 그게 연결돼서 이제 경제적으로 불안정함으로 갈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 아니면 신축 사업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나라 들에 대한 어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걸로 좀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한 5년, 10년 내의 상황에서 봤을 때 경제 상황이 가장 안 좋은 나라를 뽑으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아르헨티나라든지 이제 터키, 요즘에는 이제 튀르키예로 바뀌었는데 제 입에는 이제 터키라는 게 이제 입에 더 익으니까 터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터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에르도안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면서 독재를 하면서 물가가 되게 폭등했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거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70% 이르르고, 그런 부분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가 터키의 어떤 기준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50%입니다. 그렇게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지고 있다는 가장 극명한 어떤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자국의 통화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강세했을 때는 원달러율이 1100원, 1200원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통화,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돼서 거의 1500원 육박하는데, 터키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달러랑 비교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원화랑 비교하면 10년 전에는 1리라의 그 원화가 얼마냐 하면 한 440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냐 하면 거의 40원대예요. 그러면 따지고 놓고 보면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그 터키의 통화는 폭락을 했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터키의 경제의 반영인데, 그렇게 되면 터키의 그러면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 나라의 부동산이 폭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되게 엄청난 반전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OECD 국가들에 대한 어떤 부동산 상승률을 조사한 게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발표가 났는데, 최근 5년 동안의 부동산 상승률의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터키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왜 이렇게 상승을 했냐, 완전 우리의 상식과 뒤집어지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일시적으로는 전체적인 자산이 폭락할 수 있거나 하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3년, 5년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이 바로 부동산 자산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터키에도 반영되고 아르헨티나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의 어떤 상황을 그래도 해칭할 수 있는 게 실물 자산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통화가 계속 뿌려지니까 통화 가치는 하락하지만 실물 자산은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통화 가치 하락하는 만큼 실물 자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가 더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우리는 그 나라의 통화를 갖고 있거나 그 나라의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그 나라의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예를 들면 사실은 예전에 이제 5년, 10년 전에 보면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에 있을 때 그리스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아 취급받고 버려진 아이 취급을 받았는데, 그 그리스가 사실은 경제가 회복되고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난 뒤에 OECD 국가에서 부동산 상승률이 지금 5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한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랑. 근데 러시아가 2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 상황이 어렵거나 그런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사실은 정확하게 해칭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게 실물 자산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역으로 경제가 되게 좋다 그러면 또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좋은 나라라고 하면 당연히 모든 분들이 미국이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거의 미국이 제 절대적인 일강이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뭐 유럽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혼자 되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됐냐?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의 상승률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3위, 그러니까 상승률 봤을 때 3위에 랭크 됐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 지역, 그러니까 뭐 부동산 자산도 뭐 핵심 지역과 비핵심 지역이 있듯이, 이제 핵심 지역의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경제가 좋던, 그 나라의 경제가 안 좋던, 좋으면 좋은 대로 그 좋은 부분에 대한 경제력이 커지면서 부동산 자산이 올라가고요.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런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해칭할 수 있는 자산이 부동산 자산이더라 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어떤 부분에서 나의 어떤 자산이 있다 그러면 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절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핵심 지역의 부동산 자산은 꼭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뭐 주식도 하고 뭐 코인도 하고 그리고 채권도 하고 여러 개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하게 이제 부동산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도 하고 있고요. 주식 투자도 미장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국장도 하고 있고 뭐 중국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채권도 하고 있고, 이렇게 분산을 해서 어떤 어려움에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동산 자산을 가져가는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이 저는 서울의 핵심 지역의 신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축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